안녕하세요. 다시 또 왔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뭐 지방예산 또 참여예산이 뭔지, 우리 경기도와 남양주의 참여예산 제안하고 심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하면은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제도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참 좋았어요. 논산시가 그전에는 어떤 걸 했었냐면, 이게 시다 보니까 뭐 용수로 배수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이 예산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의 이 삶의 질을 좀 바꿀 수 있는, 혹은 공동체 의식을 좀 높이거나 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그 용배수로 사업을 줄이고 그야말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부합하는 것들을 많이 늘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확 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들이 용수로 배수로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들어갔거든요. 완주군도 비슷해요. 완주군도 그 전에 2017년도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68억 중에서 대부분이 99.5%가 68억 5천만 원 중에서 68억이 농로 배수로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 사업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완주군이 어떻게 했냐면, 이 소규모 뭐 지역개발 그런 사업보다도 주민 아이디어 사업, 그러니까 청년 정책, 청년에 대한 대책, 혹은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한 청소년 사업들, 혹은 읍면 단위에서 꼭 해볼 만한 사업들, 이런 걸로 막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76억이 막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모임하는 것도, 공동체 활동도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군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함께 협력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죠. 요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했던 사업은 아닌데, 요건 뉴욕이에요. 뉴욕인데, 이런 것도 사실 할 수는 있죠. 뭐냐면,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 그래서 작은 자유도서관, 이런 거거든요. 새 집처럼 생긴 거를 집 앞에 놔뒀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안 보는 책들, 버릴 책들을 여기다가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쓱 보고, 나 이 책 좋은데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그 시민이 자기네가 보던 책을 여기다가 꼽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건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했던 건데요.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던 것이긴 해요. 우리가 평생 뭐 한두 번,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쓸 물건들, 혹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되나? 그 대신 빌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센터를 만든 거예요.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이거를 하루 이틀 아주 저렴하게 대여를 하는 거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아래쪽 왼쪽에 보면 저게 뭐 활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타일 자르는 거예요. 우리 타일 뭐 잠깐 예쁘게 좀 잘라서 뭘 하고 싶은데 타일 자르는 기계 저걸 사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네, 저거 좀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돈 측정기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프라고 해서 우리 천막 같은 거 위에 그늘 막 크게 치는 거 있잖아요. 여행 가서 뭘 하고 싶은데 요거 2박 3일 때문에 이 비싼 걸 사야 되나요? 그래서 저걸 빌려서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죠. 텐트도 1박 2일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쓰는 게임기 있죠. 우리 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각종 게임 도구들, 이런 걸 비싼 걸 살 필요 없죠. 여기서 다 구비해 놓고 빌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요, 목욕 봉사를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트럭이 너무 이게 노후화돼서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목욕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시청에서 나서서 이 목욕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노숙인들 저대로 계속 두는 게 맞나? 그런데 이때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이거를 제안을 했던 거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목욕 차량이 구비가 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봉사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죠. 참여예산 제도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참여예산 제도 얘기할 때 자산 취득하는 사업 이런 거는 보통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건 보세요. 저 차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노숙인들의 이 목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그래서 노숙인의 건강과 이 여러 가지 청결, 안팎으로 청결을 다 유지하는 건데, 이 목적에 필요한 이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저거는 필요한 거 같아, 이렇게 다들 좀 선뜻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됐고 실현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참여예산 제도의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늘 보던 건데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들죠? 어디나 있는 정류장인데요. 사실은 요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정류장에 있다가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버스가 쓱 오면은 그 잠깐 몇 미터 또 비 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고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버스 탈 때 우산 접으면은 빗물 다 튀기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위에 지붕을 앞으로 쭉 끌어냈어요. 쭉 끌어내가지고 여기에, 물론 이게 도로까지 침범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쭉 끝까지 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버스 높이 정도까지 다 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탈 수 있고 비나 눈을 덜 맞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림자 조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혹은 골목 디자인 하기도 하는데요. 이 깜깜한 밤에 귀갓길이 무서울 수도 있고요. 또 깜깜하니까 막 쓰레기를 버려서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래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저렇게 펼쳐지기도 했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딱 그러면은 술 마시고 쓱 지나가다가 재미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쓰레기 노상 버리는 곳에 저거 딱 해놓으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저런 거 딱 해놓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다 많은 숫자, 대다수는요. 저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버리는 거를 주저하고요. 또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런 것도 참여예산 제도로 가능하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아동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생기잖아요. 생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렇게 옐로우 카펫을 만들었어요. 저거는 노랗게 보이는 거 간단합니다. 노랗게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혹은 거기 붙여요. 이렇게 하고 저 뒤에는 센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불이 딱 켜집니다. 그래서 이 조명 때문에 멀리서 딱 보여요. 밤에도. 이런 거 하는 거. 저거를 한번 해놓으니까 어떤 지역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시에서 도에서 직접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또 요 사례 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어디나 볼 수 있는 건강 계단 걷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남양주시 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이죠? 이거는
부림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주민의 제안으로 만들게 된 계단 걷기 효과 표기입니다. 쭉 하고 뭐 건강하세요 해놓고 아래다가 또 깨알같이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열을 홍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데도 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주민들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지자체인데요. 붕붕도서관이에요. 뭐냐면 이 지자체에는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고지가 있고 여기에 버스를 폐차하는 버스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폐차하는 버스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개조해서 쓰면 안 될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숲속 그 입구에 거기에 저기 큰 예쁜 공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요. 이렇게 붕붕도서관 이름을 짓고 리모델링 했죠. 거기에 책을 한 1200에서 1400권 정도 갖다 놓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여기다가 놀다가 또 쉬어갈 때 저기서 책도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이 놀이터 옆에다가 또 저렇게 붕붕도서관을 또 만들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도 참여예산 제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 그냥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는 저기 대구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에 되면 벚꽃길 되게 예쁘잖아요. 이 벚꽃길 그래서 안내판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정에서 하라고 제안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직접 한 거죠. 우리가 이 벚꽃길을 예쁘게 조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안내판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성동 벚꽃길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있고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철도가 지나가는 기찻길에는 반드시 육교가 있잖아요. 근데 육교가 그냥 사람들이 통행만 가능했던 거예요, 늘. 그런 것들 이거를 다르게 이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기 대구에 있는 기찻길은 이런 게 해놓은 거예요. 갤러리로 만듭시다.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안 될 뻔했어요. 주민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제안했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쭉 검토하면서 노 그런 거예요. 왜요? 기찻길은 이렇게 건너가는 육교지 왜 이게 갤러리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질 뻔 했다가 주민참여 예산위원님들이 보면서 이거는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육교 갤러리라고 해서 졸지에 육교가 이렇게 정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 갤러리로, 소중한 갤러리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위에 또 이렇게 씌워가지고 비도 안 맞게 바뀌었죠. 자, 어떤 지자체는요, 그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그 새벽에 깜깜한데 혹은 밤늦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자체는 어르신 240명, 폐지 줍는 어르신들 240명에게 이 안전조끼, 안전모, 그 다음에 이게 손수레 부착용 반사판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했어요. 뭐 다 하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사고 나면 나중에 시청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막 이분들 다 수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로 도로 만드는 데는 뭐 6억, 7억이, 10억이 그냥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하는 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은 제일 좋겠죠. 참여예산 사업에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호리목 동화책 이야기인데 이게 선뜻 뭘까라는 건데요. 여기
여기가 호리병처럼 생긴 마을이에요. 그래서 호리목이라고 하거든요. 호리목에 이게 주민참여단 사업을 했던 건데, 그 어른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우리 마을에 있었던 얘기들을 적어요. 쭉 적으면은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어린아이들답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린아이들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살면서 이제 홍수 났을 때 어떻게 이웃을 챙겼고 정말 굶어 죽을 뻔했던 이웃이 생길까봐 뭐 음식을 어떻게 막 나눠서 도와줬고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훌륭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소통이 되고 교감을 나누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주는 동화책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과 어른들 마지막 책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아파트가 많은 곳에 층간소음 줄일 수 없을까? 물론 이거를 입대위에서 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참여예산 제도에서도 이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장난감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1명, 2명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장난감 도서관 가서 장난감을 빌려올 때 아이를 데리고 안고 가서 찾아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난감을 빌릴 수 없을까? 반납할 수 없을까? 이런 거. 이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요새는 책을 빌려도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반납을 할 때 도서관 안 가되잖아요. 그죠? 어떤 근처에 가면은 자동 반납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혹은 이동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동네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다문화 오케스트라 건데요. 다문화 가정들은 사실 괜찮은 것도 있지만 또 이 문화 악기 이런 거에 접하는 기회가 적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참여단 사업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했던 거. 처음에는 악기도 못 다룬 아이들이 11월쯤 돼서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보니 나중에는 이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오케스트라가 된 겁니다. 이거를 연주회를 딱 들었을 때 이 이주민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주 여성들이 많죠. 이주 여성 엄마들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내 아이들이 저렇게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구나. 우리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정말 화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업에 따라서. 자, 그리고 요거는 환자를 돌보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래된 병간호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병간호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나중에 힘들어져요. 본인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가족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음 힐링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화를 냈는데 그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이런 얘기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랬지. 맞아 너무 힘들었어. 이게 다 같이 같은 마음이구나.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표현이 그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이 되니까 다시 이 간호를 또 잘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우리 동네도 그런 걸 한 곳이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 통학로가 너무 위험해요. 이게 차가 막 다니는데
분리대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안전시설물을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엄격하게 그 뭐 방지턱들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시설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우리는 남양주도 아파트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중에서 에너지 절약 혹은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뭐 에너지 보안관처럼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아파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아파트의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 보면 사진들로 좀 나와 있는데요. 또 뒤에는 몇 가지 글로써 좀 써놨습니다. 사업들. 예를 들어 여기 뭐 도전하라 청년 프로젝트, 100개의 청년 도전 프로젝트. 정말 이런 것도 참 좋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이웃의 청년들인 거죠. 혹은 우리 집의 청년일 수도 있고, 이런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턱을 없애면 문이 열립니다. 이게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 10cm는 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휠체어라든가 이런 타는 사람들한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해서 이 10cm 턱을 맞춰주는 혹은 낮춰주는 경사로 혹은 맞춰주는 경사로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들. 사실 이런 사업은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이웃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에 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뒤에 있는 책에 해놓은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목만 봐도 이런 사업도 참여예산으로 가능하겠구나 싶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말 잘 운영이 돼서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참여예산이 결국 우리 남양주시와 경기도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줬구나.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 사업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보듬어주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참 좋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 방향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